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박정화 대변인님과 원주에 가야 하기 때문에 복장 좀 이렇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행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세계사적으로 가장 투명한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 석자 쳐보면 그 사람이 공천될지 아닐지가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정치 고관 요청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제 일당이 그러는 건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예, 주세요. 민주당에서 보복각 같은 경우에는 안기령 선임이 부대변인을 내정했는데 그게 문제가 이런 말이 어떻게 일단 제가 취향은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 중에서 제가 차은우 씨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절대 공천받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주 높은 확률로 굉장한 거짓말쟁이거나 굉장한 아첨꾼일 거거든요. 대표의 코를 대신 파주거나 대표가 차은우보다 잘생겼다라고 하는 비위 좋은 아부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글이 돼버린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통의 민주당에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우리 당에게 그리고 도봉의 김재섭 후보에게 더 분발을 촉구합니다. 저런 분들이 국회로 들어가서 나라를 망치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저런 아첨꾼, 저런 거짓말쟁이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이 나라는 지금보다 훨씬 나빠질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더 열심히 하고 분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한 말 그대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나 기자님. 저는 다른 어떤 정당과 같이 결혼 사기처럼 사기쳐서 받은 돈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 당의 이름으로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정치 활동을 할 거고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할 거 아닙니까? 실체 없이 합쳐가지고 돈 받고 헤어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시던데 그건 자기들 얘기나 하죠. 6억 6천 정당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하고 그게 어떻게 비교가 대상이 됩니까? 실제로 정치 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정당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그 방식이라든가 그 외양이 이렇게 되는 것을 저희가 반대한다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내는 비례대표를 국민들께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당의 이름으로 선택받기 위한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하는 정당이잖아요.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급하더라도 그렇게 아무거나 막 갖다 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디세요? 경향신문. 안녕하세요. 네. 공천 공정성을 계속 강조하시는데 이번 어제 경선 발표된 거 보면 신입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서 현역 불패 공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인적 쇄신 필요성을 좀 느끼시는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당은 지난 선거에서 너무나 심하게 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결국은 그 아비규환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현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들의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살아남아 있다라는 점 하나. 그리고
저희가 룰을 발표하는 것은 현역들, 특히 중진급들의 대단히 불리한 룰입니다. 그거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반발도 많죠. 뭐 몇 프로를 깎고 30% 가까이 깎았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기지 못하는 시민이라면 우리 본선에서 경쟁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통진당화되는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해서 이 나라를 더 망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입니다.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시스템대로 운영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를 보시면 저희 내부에 중진급들의 스타급 이동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상당 부분 그거는 이 많은 쇄신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리고 뭐 조용한 공천이니까 감동이 없다 이런 취지의 주장도 하잖아요. 우리의 조용한 공천은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의 감동적인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감동적인 희생과 헌신 없이 조용한 공천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베테랑이시니까 조용한 공천 보신 적 있어요? 지금까지 최근에 대한민국사에서? 그게 가능한 이유는 지금 계속 보도되고 제가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 당 입장에서 굉장히 그동안 헌신해오고 존재감이 있던 분이 우리 전체의 승리를 위해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헌신해 주시고 계시고 승복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결국 저는 그런 식의 중진들의 헌신과 희생이 오히려 이 지금의 조용한 공천을 만들어 주고 계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탈락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시겠어요. 그렇지만 그분들께서 이렇게 승복해 주시고 품위를 가지고 이의 제기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당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저 SBS 조인입니다. 상당히 많은 쇄신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쇄신이라 하면은 영남권의 쇄신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건지 그렇게 해석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특정 지역에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가 영남권이 어차피 의원 수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경선이 되고 그 결과를 보시면 그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그 쇄신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식의 피를 보는 그런 쇄신을 원하세요? 그게 쇄신입니까? 자기 사람 꽂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반대될 만한 사람들은 날리는 것이 쇄신입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오히려 쇄신이라는 것이 시스템을 제대로 지키느냐, 그리고 어떤 개인적인 사심이라든가 어떤 특정 세력의 약진이 있느냐, 이걸 봐주십시오. 저에게 비판적이고 저희에게 비판적인 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그런 것이 보입니까? 저희가 그런 방향성과 경향성이 보이나요? 예를 들어서 저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이익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세력의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십니까? 민주당은 그게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민주당에게는 그것은 이미 보이지 않는 손도 아니에요. 너무나 잘 보이는 손이죠. 우리에게 그게 있습니까? 저는 그게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생각이 없거든요. 저희 어제 경선 발표 보시면 좀 늦어졌죠? 그 봉투를 우리가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선 결과가 어떤 것인지 저는 아마 거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일 늦게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끝나고 장동혁 사무총장이 제 전화를 받으셨거든요. 안에 계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공천과 비교해봐 주세요. 우리 경선에서 무슨 DNA? 그 이재명 DNA입니까? 그 DNA 같은 데가 들어가 있어요? 아니죠. 위에서 우수한 데 먼저 한 거. 저는 어떤 업체가 조사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 결과 나오는 것을 승복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워낙 졌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살아있는 생존력 있는 후보들이 살아나올 가능성이 꽤 있죠. 그렇지만 그걸 목표로 하거나 그 중에서 미운 사람만 떨궈내는 방식의 공천을 했습니까? 저희 1호 공천이 누구였죠? 김재섭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공천을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공천은 이름 가리고 하더라도 똑같은 결론이 나와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의 공천은 그 사람의 이름만 딱 보면 우리 대부분 그럴 겁니다. 이 사람이 공천 받냐 아니냐 다 맞출 수 있을걸요? 그게 쇄신입니까? 그렇게 피를 보는 게 쇄신이에요? 아닙니다. 그건 정치를 망치는 거죠. 저는 시스템이 돌아가게 하는데 그 시스템이 방해받지 않는데 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지금까지도 그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 기자님. 네, 다름이 아니라 그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어제 그 국민의힘 공천 시스템 하천이라고 말을 하면서 위원장님이 그 불법 정치자금 범죄 저질렀다 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은 법적 조치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안 저질렀어요? 관련된 입장이 그분이 안 저질렀습니까? 지금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이 7억 2천 받은 거잖아요. 야, 진짜 많이 받았네요. 그런데 그게 처음이 아닌 것도 아시죠? 그 이전에 또 대기업한테 2억 받은 것도 있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분은 제가 말하는 운동권 특권 세력의 대표 주작적인 분이잖아요. 정말 젊을 때부터 이 정치 바닥을 계속 지배하듯이 계시죠. 철새처럼 계속 옮겨 다니셨죠. 대기업으로부터 2억 받은 혐의로 집행유예 받으셨죠? 제가 기억으로는 뭐 틀릴 수도 있어요. 뭐 틀리면 종정하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랜덤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그 다음에 7억 2천을 받으셨죠? 그리고 13년, 14년 가까이 동안에 그 추징금도 안 내셨죠? 세비는 꼭꼭 받아먹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지난 1월 19일인가 20일 정도의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민주당은 우리랑 달리 무슨 적격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잖아요. 공천들. 그때 그 추징금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공천 적격을 받으셨잖아요. 거기 인터뷰가 나왔던데요. 김민석 측에서는 열심히 내고 계신다. 14년째 열심히 내고 계시다는 말인가요? 그러면서 그 여정의 끝이 겨우 이재명 대표한테 아부해서 단수 공천 받는 겁니까? 여기에 어떤 민주화 운동의 대의가 있습니까? 이런 분들을 청산하는 것이 도대체 몇십 년째예요. 운동권 원툴로 철새처럼 옮겨다니면서 이런 분들을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시대 정신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분들을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 힘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당이 더 열심히 하고 제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던가요? 지금 표적수사라고. 표적 수사? 네. 그럼 그 전에 2억 받은 건 뭐죠? 그거 노무현 정권 때 수사인데요? 그럼 그 표적이면 왜 추징금을 계속 내고 계셨나요? 김민석 의원이 표적 수사를 당했다라는 것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세요? 그리고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민주당의 올해 1월 말에 적격 심사를 받으신 것 아니에요? 적격 통과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보도에는 그렇게 봤습니다. 어떤 부분을 사과해야 되는 걸까요? 김민석 같은 운동권 특권 세력을 미리 청산하지 못한 점을 사과하란 말인가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에 150에서 160석 발언에 바로 경고를 하셨는데 어떤 취지로 들으시는지. 우리 국민의힘은 해설가 정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우리는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노력해야 되고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 계산할 시간이 있으면
우리 국민의힘은 하나라도 더 좋은 정책 만들고 한 분이라도 더 우리의 대의와 명분 그리고 우리의 실천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래야 하고 제가 어저께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어떤 특정인을 겨냥했다기보다는 우리 모두 그래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당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당부드린 겁니다.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이맨쇼뉴스 정경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 기자님. 지금 공천이 아까 자금 없는 공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PK 발표가 안 나고 현역 물갈이가 덜 돼서 공천의 뇌관이 아직 작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그 뇌관이 처음부터 계속 바뀌네요. 그래서 뭐 어디 뭐 매번 뇌관이 있었잖아요. 저희는 일관성 있는 원칙을 가지고 갈 겁니다. 제가 이 작업을 보면 이런 걸 느껴요. 아, 이거는 만점짜리로 누구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 훌륭해요. 그리고 지금 이해하시는 분들처럼 그분을 우리가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이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고 여러 가지 판단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탈락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시스템 공천을 지키고 그리고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의 사심이 개입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결과가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최대한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겠다는 것 뿐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다른 그 이후의 어떤 궁중암투 같은 것은 정말 일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그 점이 국민들께 보여드려서 국민들께서 그걸 느끼셔서 우리를 선택하게 하는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력하는 것이고 잡음이라는 건 왜 없겠어요. 떨어진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을 걸고 하신 것이고 그분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 데다가 또 저희가 진짜 계산해보고 이 문제는 수학 점수처럼 누가 몇 점 더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누가 더 예를 들어 전체를 봤었을 때 아니면 그 순간에 있어서 정보 부족이라든가 이런 판단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공당으로서의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공당으로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같은 그런 식의 막장 사심이 개입되는 것 자체를 방지하고 저는 이 가치도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100점짜리라는 그런 그 하나의 정답이 있지 다음에야. 그러니까 저는 과정이라든가 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가 말씀을 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보다 제가 더 늦게 보는 시스템을 만들고 과정에 있어서 여조 업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혀 관여하지 않는 그 입장을 할 겁니다. 개별적인 결과에 있어서는 누가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여서 하나 콕콕 찍는 게 더 나은 결과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당은 그러지 않기로 결정한 거고 그걸 끝까지 유지해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시스템 공천을 했다는 것으로서 이번 4월 10일 선거에서 국민들께 선택받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